고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특별할 거 없는 순간들의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는 소중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스함과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나눔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감촉과 편안함을 주는 리넨 소재를 참 좋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쌓이는 물건들처럼 리넨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것이 제가 리넨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숲으로 자연 체험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은 엄마의 마음과 손길이 유난히 분주해지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신나게 노느라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정성은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와 아이가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마침 집에 감자가 많이 남아있어 감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부드럽게 빼주고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감자와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루꼴라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네요.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숲으로 떠나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휴식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휴식보다 큰 재충전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순간을 위해 저는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주방 한편의 컵 건조대는 원래 아이의 젖병을 말리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물건의 쓰임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컵 건조대 아래에 쟁반 하나를 받쳐주니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 이 쟁반은 버려지는 왕겨를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희 집 밤맛을 책임지는 이 냄비는 중간 크기로 쌓인 가족의 밥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열전도율이 뛰어나 밥이 정말 맛있게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이 그러하듯 좋은 냄비는 쌀알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어 단 15분 만에 윤기나는 밥을 선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각팬은 사실 파니니를 만드는 그릴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집에서는 주로 아이에게 줄 생선을 굽는 용도로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언젠가는 이 팬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맛있는 파니니를 만들어 먹는 날이 오겠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이 원목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주방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작은 집의 안성맞춤입니다. 주방 벽에 걸린 이 봉은 사실 욕실용 수건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무거운 무쇠 주물팬까지 거뜬히 매달 수 있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를 넘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다시 주방은 활기를 띱니다. 신선한 여름 채소를 썰어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는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를 듬뿍 올려 신선함을 더합니다. 틈틈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수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부추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개찜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다가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끓여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죠. 따뜻한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은 컵은 소스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 늘 사용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잘 삶아진 수육을 정갈하게 썰어냅니다. 어떤 꽃을 꽂아도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화병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약속한 듯 초인종이 울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기에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따스한 여운 덕분에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굳은 날씨가 제 기분을 흔들게 두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책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장은 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 곳곳에는 작은 낙서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흔적이 묻어나는 원목 가구를 사랑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 책장 위에 꼭 맞는 상부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거실의 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의 선반 또한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수납장과 어울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포인트를 주어 만족스럽습니다. 원목 식탁은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그 멋과 감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의자 역시 식탁과 비슷한 색감의 원목으로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려도 실리콘 매트 덕분에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채소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는 날, 남은 다진 소고기로 라구 소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시작하기까지의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라구 소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남은 소고기와 채소를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소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파스타나 리소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채워질 때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무쇠주물 냄비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깊이가 있는 이 냄비는 국물이 넉넉한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낮은 전골 냄비는 국물이 자작한 요리의 제격이고 작은 냄비는 매일 먹는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끓이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코코떼 냄비로 초간단 파스타를 만들어 봅니다. 파스타 면과 물, 토마토 소스, 그리고 원하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뚜껑을 닫아 무수분 요리법으로 익히면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이와의 대화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녁은 고요하게 하루를 감싸 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들은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모두 담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의 짧은 정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 아래에 남는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 바쁘게 흘러간 하루가 드디어 고요하게 저물어갑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의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는 소중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스함과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나눔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감촉과 편안함을 주는 리넨 소재를 참 좋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쌓이는 물건들처럼 리넨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것이 제가 리넨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숲으로 자연 체험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은 엄마의 마음과 손길이 유난히 분주해지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신나게 노느라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정성은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와 아이가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마침 집에 감자가 많이 남아있어 감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부드럽게 빼주고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감자와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루꼴라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네요.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숲으로 떠나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휴식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휴식보다 큰 재충전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순간을 위해 저는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주방 한편의 컵 건조대는 원래 아이의 젖병을 말리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물건의 쓰임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컵 건조대 아래에 쟁반 하나를 받쳐주니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 이 쟁반은 버려지는 왕겨를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희 집 밤낮을 책임지는 이 냄비는 중간 크기로 쌓인 가족의 밥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열전도율이 뛰어나 밥이 정말 맛있게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이 그러하듯 좋은 냄비는 쌀알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어 단 15분 만에 윤기 나는 밥을 선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각팬은 사실 파니니를 만드는 그릴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집에서는 주로 아이에게 줄 생선을 굽는 용도로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언젠가는 이 팬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맛있는 파니니를 만들어 먹는 날이 오겠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이 원목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주방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작은 집의 안성맞춤입니다. 주방 벽에 걸린 이 봉은 사실 욕실용 수건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무거운 무쇠 주물팬까지 거뜬히 매달 수 있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를 넘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다시 주방은 활기를 띱니다. 신선한 여름 채소를 썰어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는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를 듬뿍 올려 신선함을 더합니다. 틈틈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수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부추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개찜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다가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끓여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죠. 따뜻한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은 컵은 소스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 늘 사용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잘 삶아진 수육을 정갈하게 썰어냅니다. 어떤 꽃을 꽂아도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화병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약속한 듯 초인종이 울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기에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따스한 여운 덕분에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궂은 날씨가 제 기분을 흔들게 두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책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장은 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 곳곳에는 작은 낙서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흔적이 묻어나는 원목 가구를 사랑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 책장 위에 꼭 맞는 상부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거실의 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의 선반 또한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수납장과 어울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포인트를 주어 만족스럽습니다. 원목 식탁은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그 멋과 감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의자 역시 식탁과 비슷한 색감의 원목으로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려도 실리콘 매트 덕분에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채소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는 날, 남은 다진 소고기로 라구 소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시작하기까지의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라구 소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남은 소고기와 채소를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소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파스타나 리소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채워질 때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무쇠 주물 냄비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깊이가 있는 이 냄비는 국물이 넉넉한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낮은 전골 냄비는 국물이 자작한 요리의 제격이고
작은 냄비는 매일 먹는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끓이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코코떼 냄비로 초간단 파스타를 만들어 봅니다. 파스타 면과 물, 토마토 소스, 그리고 원하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뚜껑을 닫아 무수분 요리법으로 익히면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이와의 대화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녁은 고요하게 하루를 감싸 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들은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모두 담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의 짧은 정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 아래에 남는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 바쁘게 흘러간 하루가 드디어 고요하게 저물어갑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의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는 소중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스함과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나눔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감촉과 편안함을 주는 리넨 소재를 참 좋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쌓이는 물건들처럼 리넨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것이 제가 리넨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숲으로 자연 체험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은 엄마의 마음과 손길이 유난히 분주해지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신나게 노느라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정성은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와 아이가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마침 집에 감자가 많이 남아있어 감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부드럽게 빼주고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감자와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루꼴라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네요.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숲으로 떠나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휴식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휴식보다 큰 재충전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순간을 위해 저는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주방 한편의 컵 건조대는 원래 아이의 젖병을 말리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물건의 쓰임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컵 건조대 아래에 쟁반 하나를 받쳐주니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 이 쟁반은 버려지는 완결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희 집 밥맛을 책임지는 이 냄비는 중간 크기로 쌓인 가족의 밥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열전도율이 뛰어나 밥이 정말 맛있게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이 그러하듯 좋은 냄비는 쌀알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어 단 15분 만에 윤기나는 밥을 선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각팬은 사실 파니니를 만드는 그릴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집에서는 주로 아이에게 줄 생선을 굽는 용도로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언젠가는 이 팬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맛있는 파니니를 만들어 먹는 날이 오겠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이 원목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주방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작은 집의 안성맞춤입니다. 주방 벽에 걸린 이 봉은 사실 욕실용 수건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무거운 무쇠 주물팬까지 거뜬히 매달 수 있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를 넘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다시 주방은 활기를 띱니다. 신선한 여름 채소를 썰어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는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를 듬뿍 올려 신선함을 더합니다. 틈틈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수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부추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개찜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다가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끓여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죠. 따뜻한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은 컵은 소스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 늘 사용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잘 삶아진 수육을 정갈하게 썰어냅니다. 어떤 꽃을 꽂아도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화병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약속한 듯 초인종이 울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기에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따스한 여운 덕분에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굳은 날씨가 제 기분을 흔들게 두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책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장은 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 곳곳에는 작은 낙서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흔적이 묻어나는 원목 가구를 사랑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 책장 위에 꼭 맞는 상부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거실의 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의 선반 또한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수납장과 어울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포인트를 주어 만족스럽습니다. 원목 식탁은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그 멋과 감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의자 역시 식탁과 비슷한 색감의 원목으로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려도 실리콘 매트 덕분에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채소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는 날, 남은 다진 소고기로 라구 소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시작하기까지의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라구 소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남은 소고기와 채소를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소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파스타나 리소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채워질 때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무쇠주물 냄비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깊이가 있는 이 냄비는 국물이 넉넉한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낮은 전골 냄비는 국물이 자작한 요리의 제격이고 작은 냄비는 매일 먹는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끓이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코코떼 냄비로 초간단 파스타를 만들어 봅니다. 파스타 면과 물, 토마토 소스, 그리고 원하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뚜껑을 닫아 무수분 요리법으로 익히면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이와의 대화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녁은 고요하게 하루를 감싸 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들은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모두 담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의 짧은 정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 아래에 남는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 바쁘게 흘러간 하루가 드디어 고요하게 저물어갑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의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는 소중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스함과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나눔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감촉과 편안함을 주는 리넨 소재를 참 좋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쌓이는 물건들처럼 리넨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것이 제가 리넨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숲으로 자연 체험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은 엄마의 마음과 손길이 유난히 분주해지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신나게 노느라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정성은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와 아이가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마침 집에 감자가 많이 남아있어 감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부드럽게 빼주고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감자와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루꼴라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네요.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숲으로 떠나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휴식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휴식보다 큰 재충전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순간을 위해 저는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주방 한편에 컵 건조대는
원래 아이의 젖병을 말리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물건의 쓰임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컵 건조대 아래에 쟁반 하나를 받쳐주니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 이 쟁반은 버려지는 왕겨를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희 집 밥맛을 책임지는 이 냄비는 중간 크기로 쌓인 가족의 밥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열전도율이 뛰어나 밥이 정말 맛있게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이 그러하듯 좋은 냄비는 쌀알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어 단 15분 만에 윤기나는 밥을 선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각팬은 사실 파니니를 만드는 그릴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집에서는 주로 아이에게 줄 생선을 굽는 용도로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언젠가는 이 팬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맛있는 파니니를 만들어 먹는 날이 오겠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이 원목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주방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작은 집의 안성맞춤입니다. 주방 벽에 걸린 이 봉은 사실 욕실용 수건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무거운 무쇠 주물팬까지 거뜬히 매달 수 있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를 넘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다시 주방은 활기를 띱니다. 신선한 여름 채소를 썰어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는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를 듬뿍 올려 신선함을 더합니다. 틈틈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수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부추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개찜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다가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끓여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죠. 따뜻한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은 컵은 소스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 늘 사용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잘 삶아진 수육을 정갈하게 썰어냅니다. 어떤 꽃을 꽂아도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화병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약속한 듯 초인종이 울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기에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따스한 여운 덕분에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굳은 날씨가 제 기분을 흔들게 두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책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장은 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 곳곳에는 작은 낙서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흔적이 묻어나는 원목 가구를 사랑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 책장 위에 꼭 맞는 상부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거실의 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의 선반 또한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수납장과 어울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포인트를 주어 만족스럽습니다. 원목 식탁은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그 멋과 감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의자 역시 식탁과 비슷한 색감의 원목으로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려도 실리콘 매트 덕분에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채소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는 날, 남은 다진 소고기로 라구 소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시작하기까지의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라구 소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남은 소고기와 채소를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소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파스타나 리소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채워질 때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무쇠주물 냄비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깊이가 있는 이 냄비는 국물이 넉넉한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낮은 전골 냄비는 국물이 자작한 요리의 제격이고 작은 냄비는 매일 먹는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끓이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코코떼 냄비로 초간단 파스타를 만들어 봅니다. 파스타 면과 물, 토마토 소스, 그리고 원하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뚜껑을 닫아 무수분 요리법으로 익히면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이와의 대화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녁은 고요하게 하루를 감싸 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들은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모두 담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의 짧은 정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 아래에 남는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 바쁘게 흘러간 하루가 드디어 고요하게 저물어갑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특별할 거 없는 순간들의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는 소중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스함과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나눔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감촉과 편안함을 주는 리넨 소재를 참 좋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쌓이는 물건들처럼 리넨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것이 제가 리넨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숲으로 자연 체험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은 엄마의 마음과 손길이 유난히 분주해지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신나게 노느라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정성은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와 아이가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마침 집에 감자가 많이 남아있어 감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부드럽게 빼주고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감자와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루꼴라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네요.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숲으로 떠나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휴식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휴식보다 큰 재충전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순간을 위해 저는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주방 한편의 컵 건조대는 원래 아이의 젖병을 말리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물건의 쓰임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컵 건조대 아래에 쟁반 하나를 받쳐주니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 이 쟁반은 버려지는 왕겨를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희 집 밥맛을 책임지는 이 냄비는 중간 크기로 쌓인 가족의 밥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열전도율이 뛰어나 밥이 정말 맛있게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이 그러하듯 좋은 냄비는 쌀알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어 단 15분 만에 윤기 나는 밥을 선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각팬은 사실 파니니를 만드는 그릴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집에서는 주로 아이에게 줄 생선을 굽는 용도로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언젠가는 이 팬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맛있는 파니니를 만들어 먹는 날이 오겠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이 원목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주방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작은 집의 안성맞춤입니다. 주방 벽에 걸린 이 봉은 사실 욕실용 수건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무거운 무쇠 주물팬까지 거뜬히 매달 수 있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를 넘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다시 주방은 활기를 띱니다. 신선한 여름 채소를 썰어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는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를 듬뿍 올려 신선함을 더합니다. 틈틈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수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부추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개찜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다가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끓여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죠. 따뜻한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은 컵은 소스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 늘 사용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잘 삶아진 수육을 정갈하게 썰어냅니다. 어떤 꽃을 꽂아도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화병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약속한 듯 초인종이 울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기에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따스한 여운 덕분에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굳은 날씨가 제 기분을 흔들게 두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책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장은 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장 곳곳에는 작은 낙서와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흔적이 묻어나는 원목 가구를 사랑합니다.
수납 공간이 부족해졌을 때 책장 위에 꼭 맞는 상부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덕분에 작은 거실의 수납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의 선반 또한 원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얀색 수납장과 어울릴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따뜻한 포인트를 주어 만족스럽습니다. 원목 식탁은 관리가 조금 까다롭지만 그 멋과 감성을 포기할 수는 없죠. 의자 역시 식탁과 비슷한 색감의 원목으로 맞추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흘려도 실리콘 매트 덕분에 관리가 한결 수월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채소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는 날, 남은 다진 소고기로 라구 소스를 만들기로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막상 시작하기 전에는 귀찮게 느껴지지만 일단 시작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시작하기까지의 마음의 준비가 조금 필요할 뿐입니다. 라구 소스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요리입니다. 남은 소고기와 채소를 볶다가 토마토 소스를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완성된 소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 간편하게 파스타나 리소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가 차곡차곡 정리되고 채워질 때 마음속에도 뿌듯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무쇠주물 냄비 삼총사를 소개합니다. 깊이가 있는 이 냄비는 국물이 넉넉한 찌개나 국을 끓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낮은 전골 냄비는 국물이 자작한 요리의 제격이고 작은 냄비는 매일 먹는 간단한 국이나 찌개를 끓이기에 좋습니다. 오늘은 이 코코떼 냄비로 초간단 파스타를 만들어 봅니다. 파스타 면과 물, 토마토 소스, 그리고 원하는 고기와 채소를 넣고 뚜껑을 닫아 무수분 요리법으로 익히면 금방 완성됩니다. 요리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옆에서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아이와의 대화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은 즐거운 소통의 시간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조금 이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둠이 내리고 저녁은 고요하게 하루를 감싸 안습니다. 어질러진 장난감들은 커다란 바구니 하나에 모두 담아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의 짧은 정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파 아래에 남는 공간까지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 바쁘게 흘러간 하루가 드디어 고요하게 저물어갑니다. 당신의 하루 끝에도 평온함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고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의 조각들. 우리의 매일은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의 반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는 소중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따스함과 감사의 순간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위로와 영감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행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나눔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감촉과 편안함을 주는 리넨 소재를 참 좋아합니다. 세월의 흔적이 멋스럽게 쌓이는 물건들처럼 리넨은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감기는 느낌이 매력적입니다. 멋을 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그것이 제가 리넨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숲으로 자연 체험을 떠나는 날입니다. 이런 날 아침은 엄마의 마음과 손길이 유난히 분주해지죠. 다른 엄마들과 함께 조금씩 간식을 나누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신나게 노느라 간식 먹을 시간도 없겠지만 가방 속에 들어있는 엄마의 정성은 아이에게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아이를 보내고 저와 아이가 함께 먹을 점심을 준비합니다.
마침 집에 감자가 많이 남아 있어 감자를 활용한 간단한 요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양파는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부드럽게 빼주고 달군 팬에 버터를 녹여 감자와 양파를 노릇하게 볶아줍니다. 그 위에 계란 하나를 톡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속까지 익혀주면 완성입니다. 향긋한 루꼴라를 살짝 올려 마무리했는데 아쉽게도 저희 아들은 채소를 좋아하지 않네요. 비록 소박한 한 끼지만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아이가 씩씩하게 숲으로 떠나고 이제 집에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역시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입니다. 물론 저도 휴식을 원하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깨끗해진 공간이 주는 평온함과 만족감은 그 어떤 휴식보다 큰 재충전의 에너지를 줍니다. 바로 그 고요함의 순간을 위해 저는 기꺼이 몸을 움직입니다. 주방 한편의 컵 건조대는 원래 아이의 젖병을 말리던 건조대였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물건의 쓰임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컵 건조대 아래에 쟁반 하나를 받쳐주니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아 정말 편리합니다. 이 쟁반은 버려지는 완결을 재활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인데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일상에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뿌듯해집니다. 저희 집 밥맛을 책임지는 이 냄비는 중간 크기로 쌓인 가족의 밥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열전도율이 뛰어나 밥이 정말 맛있게 완성됩니다. 한국의 전통 가마솥이 그러하듯 좋은 냄비는 쌀알 하나하나에 온기를 불어넣어 단 15분 만에 윤기나는 밥을 선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사각팬은 사실 파니니를 만드는 그릴팬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저희 집에서는 주로 아이에게 줄 생선을 굽는 용도로 더 자주 사용된답니다. 언젠가는 이 팬의 원래 목적에 맞게 맛있는 파니니를 만들어 먹는 날이 오겠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이 원목 수납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 넘게 사용했지만 여전히 튼튼하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원목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주방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공간 활용도도 뛰어나 작은 집의 안성맞춤입니다. 주방 벽에 걸린 이 봉은 사실 욕실용 수건거리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자석 덕분에 무거운 무쇠 주물팬까지 거뜬히 매달 수 있어 주방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를 넘어 나만의 아이디어로 공간을 채워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녁에는 손님들이 오기로 한 날, 다시 주방은 활기를 띱니다. 신선한 여름 채소를 썰어 파스타 샐러드를 준비합니다. 그 위에는 부드러운 브라타 치즈를 듬뿍 올려 신선함을 더합니다. 틈틈이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수육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부추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조개찜에 들어갈 채소를 준비합니다.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기름에 채소를 볶다가 신선한 조개와 화이트 와인을 넣고 끓여내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탄수화물이 빠질 수 없죠. 따뜻한 빵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꼴 모양의 이 작은 컵은 소스를 담아내기에 안성맞춤이라 늘 사용하게 됩니다. 손님들이 도착할 시간에 맞춰 잘 삶아진 수육을 정갈하게 썰어냅니다. 어떤 꽃을 꽂아도 멋스럽게 소화하는 이 화병 덕분에 식탁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약속한 듯 초인종이 울립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한 온기를 남깁니다. 우리는 새벽이 오는 줄도 모르고 웃고 이야기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일정이 있었기에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마자 바로 뒷정리를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주는 따스한 여운 덕분에 이 시간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지만 굳은 날씨가 제 기분을 흔들게 두진 않을 겁니다.